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 이론이라고 하는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프로블럼에 관한 건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런 방법, 뭐 예를 들면 디바이드 앤 컨커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분야를 이제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NP 컴플리트와 NP 하드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뭐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냐, 뭐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의 그 컴플렉시티를 나타낼 때 빅 O 노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할 내용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또는 같은 말로 어떤 알고리즘이 그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폴리노미얼 타임에 그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빅오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그 빅오 오브 n의 c 제곱 이래갖고 이제 c는 일단 물론 그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소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퀵 소트나 머지 소트, 힙 소트 이런 게 n 로그 2의 n이었죠. 자, 이 n 로그 2의 n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시간,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은 게 n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n 제곱이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건데, 어쨌든 이 로그가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 이제 n 제곱의 그 어퍼 바운드는 이제 n 제곱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 n 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폴리노미얼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ll pair shortest path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all pair shortest path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vertex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이 n 제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역시 폴리노미얼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minimum spanning tree 같은 경우는 이제 e 로그 e 컴플렉시티를 가졌죠. 그래서 이 로그 e는 n보다 e보다는 작으니까 이거는 또 그 big of e 제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폴리노미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뭐 sorting이나 그 shortest path 문제나 spanning tree 같은 거는 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는 어떤 알고리즘이 exponential 타임 알고리즘이다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이제 뭐 개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발견한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요렇게 빅오 노테이션으로 요렇게 될 때, 자, 그럼 좀 전에 그 폴리노미얼 알고리즘하고 비교해보면 요 지수 부분이 뭡니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n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요 지수 부분도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un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n의 n승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n의 n 제곱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 밑에 n은 뭐 그냥 상수라도 돼요. 예를 들면 2의 n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 팩토리얼 같은 거는 뭡니까? n의 n승보다는 작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 개의 그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P라고 나타내고,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을 이제 E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은 인트랙터블
뭐 프로그램 해갖고 그 계산이 이제 계산할 수 없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우리 이제 이번 챕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올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인터랙티블 프로그램은 이제 홀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어떤 알고리즘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스탑하느냐 아니면 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느냐 그걸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홀팅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주면은 이게 그 무한 루프가 있다 없다 하는 거를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undecidable problem이라고 하는데 undecidable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부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금 알고리즘 그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깊으면서 중요한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익스포넨셜 타임에는 우리가 푸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릴지 안 풀릴지를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폴리노미얼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폴리노미얼 타임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챕터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그젬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로원 냅색 같은 게 바로 냅색 같은 게 보면은 제로원 냅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오브 n 곱하기 배낭의 카패시티가 W면 이제 비고 오브 NW였죠. 그런데 이 W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W가 어떻게 그 2의 N성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은 찾았다 이거죠.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이걸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찾았는데 이거에 대한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은 아직 못 찾았죠. 그런데 그러면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그럼 완전히 없느냐? 우리가 만들 수 없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 결국은 이제 P 클래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과 E 클래스 익스포넨셜 알고리즘 사이에 뭔가 여기 이제 P라는 게 있고 폴리노미얼과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은 우리가 아는 알고리즘들이 있죠. 폴리노미얼은 이제 솔팅이라든지 뭐 쇼티스트 패스고 이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제로원 냅색이나 또는 뭡니까 TSP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뭐 TS 여행자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TSP 같은 것도 이제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에 대해서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런 TSP나 제로원 냅색 여기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 존재할까 안 할까 그 자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P와 E가 완전히 같아질 것인지 아니면 P와 E가 이렇게 서로 교집합이 존재할지 어떤 거는 익스포넨셜 알고리즘 중에 뭐 일부는 폴리노미얼이 될지 이런 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알고리즘을 그러면 분류할 때 디터미니스틱 하느냐, 난 디터미니스틱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하다는 거는 그 이제 알고리즘에 있는 알고리즘은 어떤 뭐 오퍼레이션들 또는 어떤 인스트럭션의 그 시퀀스죠, 그죠? 그럼 모든 이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다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느냐,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펑션의 결과가 뭐 유니크하냐, 또는 뭐 우리가 뭐 어사인먼트 같은 게 있으면 뭡니까, 뭐 A에는 10을 뭐 어사인하고 뭐 이런 게 딱 10이 들어가지면 아무거나 들어가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게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 현재의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다 이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다 유니크하게 디터민이 되는 거죠. 그게 반해서 이거는 이제 이론상의 알고리즘인데 이론적으로만 지금 존재하는 거고 현재 컴퓨터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난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어떤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유니크하게 디터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pecified set of possibility.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결과가 뭐 인피니트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finite set을 구성한다 이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non deterministic한 알고리즘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기계가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오퍼레이션의 결과마다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non deterministic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non deterministic 알고리즘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유니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요. 그러면 이제 초이스를 제대로 했는지 베리피케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성공이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제대로 초이스를 잘 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뭡니까? 석세스풀하게 그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완성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베리피케이션에서 페일이 나면은 그거는 그 오퍼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 deterministic 알고리즘의 그 오퍼레이션들은 다 이렇게 이제 초이스와 베리피케이션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이스라는 게 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죠. 말이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만약에 n개의 컴포넌트의 솔루션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답이 이제 n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그 non deterministic 알고리즘에서는 그 i번째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초이스를 해 나가면 돼요. 초이스를 해갖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매지컬리하게 초이스를 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초이스를 올바른 초이스를 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코렉트한 초이스를 갖다가 할 거다. 그리고 초이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초이스 하는데 시간은 컨스탄트 타임에 초이스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 솔루션이 이제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n개의 컴포넌트. 그럼 그 솔루션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 들어갈 컴포넌트부터 하나씩 초이스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번 초이스 하면은 답이 다 되는 거죠. 그때 한 번에 초이스 할 때마다 이제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마법적으로 제대로 답을 탁탁 골라 이렇게 코렉트하게 이제 초이스 해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non deterministic 컴퓨터라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그런 컴퓨팅 모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만약 솔루션이 없으면은 그때는 초이스는 단순히 어떤 가비지 의미 없는 이제 가비지를 리턴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난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초이스에 해당되는 거, 요 초이스에 해당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게싱 단계라 그럽니다. 게싱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게싱이 맞는지를 베리파이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코렉트니스를 체크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베리피케이션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베리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보통 보면은 뭐 인풋 사이즈가 n개면은 그냥 폴리노미얼 타임에 충분히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가 n개다 그러면은 그냥 리니어 타임에 보통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어떤 알고리즘의 솔루션이 이거면은 각각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인풋은 n개겠죠. 예를 들면 인풋이 n개가 있어 갖고 그 n개의 솔루션이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인풋이 요 솔루션 어디에 들어갈지를 갖다가 초이스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J번째, 여기 이제 J입니다. J번째 들어가면 그 초이스를 해갖고 그걸 J번째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J번째가 아니고 제가 착각했네요. 어떤 그 솔루션이 이제 n개가 있으면 전부 이제 i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이스를 해갖고 그 솔루션을 이제 i에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x1부터 xn까지 x1부터 하나씩 초이스를 해갖고 xn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코렉트 솔루션인지를 베리파이를 해갖고 그게 맞으면은 그러면 석세스가 되는 거죠. 맞으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석세스가 되고 틀리면은 페일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실제적으로 난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의 예로서 그 난디터미니스틱 소팅 알고리즘인데 어떤 어레이 A에 n개의 원소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시다. 이걸 솔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B라는 어레이에 저장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n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초이스를 n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원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A1이 그럼 이제 A1이 어디로 갈지를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A1이 어디로 갈지 첫 번째 원소가 그러니까 A1이 실제로 이제 B의 어레이 중에 그죠? 어디로 갈지를 이제 초이스를 해갖고 거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임의의 i번째 같으면은 이게 이제 BJ에 가도록 이렇게 이제 초이스를 하게 이렇게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i가 1이면은 첫 번째 원소가 어디로 갈지 그 J에 대해서 초이스하고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지금 B는 어레이는 0으로 다 초기화 시켜놨는데 거기에 뭔가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뭔가 아까 전에 거기에 간다고 초이스를 했는데 게싱을 했는데 또 게싱을 했는데 중복이 되죠. 그러면 뭔가 실패가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고 그게 아니면 이제 AI는 BJ로 이제 그 초이스를 잘 했다고 보고 이제 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래서 뭐 A1은 뭐 B3에 가고 A2는 뭐 B1으로 가고 뭐 이렇게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가 만약에 B3로 가버리면 이거는 fail입니다. 이미 초이스를 한번 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로 안 가고 예를 들어 B2로 간다. 이러면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B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초이스를 잘 했으면은 요 B가 이제 뭡니까? 순서대로 값이 쫙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verification을 해봅니다. verification 해보는데, 요렇게, 지금 같으면 뭡니까? 이제, decreasing order로 솔팅을 하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딱, decreasing order가 아니고 이제 non-decreasing order로 이제 솔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먼저 나오는 원소가 뒤에 것보다 큰 값이 되어버리면 순수가 뒤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failure.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B를 출력해 줘서 끝내게.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그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초이스 하는 거, 요거는 뭡니까? 컨스탄트 타임에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따져보면은, 그 솔루션이 원소가 n개가 있으면 결국은 m번 초이스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forloop에 대해서 big of n만큼 돌죠. 그리고 n개의 원소에 대해서 verification을 하는 것도 big of n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big of n만큼 해갖고, 그 non-deterministic sorting인 경우에는 linear time에 sorting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NP가 뭔지를 정의할 때가 됐는데요. 그 NP라는 거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NP다 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이 non-deterministic polynomial 알고리즘이다 이 말인데, 그거는 뭡니까?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으로 polynomial time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deterministic 하게는 뭐 polynomial이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non-deterministic 컴퓨터가 있어 갖고 거기에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으로 실행했을 때 polynomial 타임에 풀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non-deterministic polynomial, 그러니까 NP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P, 이제 우리가 P라는 거는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폴리노미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는 디터미니스틱 폴리노미알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NP는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알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 P는 NP에서 버셋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제 솔루션이, 예를 들어 솔루션이 이제 1부터 이제 n개의 이제 솔루션 셋을 가진다 이거죠.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n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non-deterministic에서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한 개는 요 솔루션을 이제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으로 한 개씩 풀어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그래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신에 개싱 대신에, 그래서 이 초이스, 이제 우리가 이제 non-deterministic에서는 guess를 하고 초이스를 하는데, 이 개싱에서 여러 개가 나오죠. 이제 non-deterministic 오퍼레이션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개싱하는 거죠. 하나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싱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그냥 바로 디터미니스틱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딱 그 오퍼레이션 하나마다 유니크하게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개싱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P는 그냥 NP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픈 퀘스천이 뭐냐면은 과연 P는 NP하고 같을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알하게 풀리는 게 폴리노미알, 디터미니스틱하게도 폴리노미알에 풀 수 있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이거죠. P는 NP의 서브셋이다 하는 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같을까 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하는 그 모든 학자들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SAT 이제 Satisfiability Proble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불리언 익스프레션 이제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은 불리언 베어리어블과 그다음에 뭡니까? and or not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그 안에 n개의 불리언 베어리어블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이런 거죠. x1 o와 x2의 not 이거에 and x1 o와 x3 이런 걸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금 같으면 세개 n이 3인 경우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x1 변수는 x1 불리언 베어리어블은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그때 이런 어떤 불리언 익스프레션 요 f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요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이제 true가 되게 요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true로 만드는 x1, x2, x3의 값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은 이걸 true로 만든 거는 x1이 true일 때 x1이 true면은 지금 같으면은 x2, x3는 어떤 값이 상관없이 true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x1이 false면은 어떻게 됩니까? x1이 false면은 그때는 x2가 true가 돼야 되고 x3는 true가 돼야 이게 true가 되겠죠. not x2니까 x2는 false가 되고 x3는 true가 돼야 x1이 false라도 이게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true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x1, x2, x3의 true 또는 false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true 대신에 1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true일 때는 1, false일 때는 0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보려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진리표라고 트루스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갖고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갖고 각각의 x1, x2, x3가 각각의 true와 false일 때 요 f가 true가 되는지 false가 되는지를 이제 쫙 해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f1을 이제 1로 만드는 또는 true로 만드는 그런 x1, x2, x3의 그 어사이먼트, true 또는 false의 어사이먼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불리언 베어리어블이 n개가 있으면은 이 트루스 테이블의 그 행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exponential time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SAT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하나의 F입니다. 그죠? F고 그럼 불리언 베어리어블은 4개죠. 그래서 이거를 true로 만드는 이 WXYZ의 어사이먼트가 있느냐 보니까
W가 true일 때, X가 true일 때, Y가 false일 때, 그때 G 값은 뭐 true가 되든 false가 되든 이제 이 F가 true가 된다. 그런 어사인먼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요렇게 이제 주어지면은 요런 경우에는 보니까 WXYG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false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사이에는 AND가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AND, 여기도 이제 AND.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이걸 true로 만들 수 있는 WXYG의 어사인먼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다. 요거는 이제 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true로 만드는 그런 요 불리언 베어리어블의 어사인먼트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물으면 여기서는 있다 얘기하면 되고 여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를 이제 SAT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또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운 게 뭡니까? 모든 불리언 익스프레션은 컨정티브 노멀 폼이나 디스정티브 노멀 폼으로 다 변환을 할 수 있어요.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AT 문제는 결국은 이제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푸는 게 CNF, SAT. 이거는 그러면 DNF, SAT로 변환해서 풀어도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 지금 봤듯이 디스정션의 컨정션인 거죠. 괄호 안에는 디스정션이고 이것들이 컨정션으로 연결된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금 CNF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AND가 있으면은 이런 게 이제 CNF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SAT 문제는 이제 NP냐, 일단 이 SAT 문제가 일단은 non-deterministic하게 폴리노미알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NP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면 되죠. 그래서 뭡니까? 불리언 변수가 n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x1부터 이제 xn이 있으니까 각각의 xi에 대해서 그게 true가 될지 false가 될지를 게싱을 해서 true나 false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뭡니까? 그래 놓고 이게 true가 되면은 그 초이스한 값으로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대입해서 그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계산해 봤더니 true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 SAT는 true assignment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success. 그게 아니면 이제 fail. 이렇게 답을 주면 되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에 각각의 그 불리언 변수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는 요게 이제 시간이 big of n만큼 걸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익스프레션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것도 이제 그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불리언 베어리어블의 개수에 비례할 테니까 아마 요것도 요만큼의 시간이 big of n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big of n 타임 컴플렉스를 가지니까 폴리노미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SAT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SAT에 대해서 deterministic 하기에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n개의 변수가 있으면 2의 n개의 어사인먼트가 나올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익스포넨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익스포넨셜인 줄은 아는데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게 폴리노미알 타임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하면은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못한 거죠 아직까지.
대신에 이제 쿡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는 증명을 했어요. 쿡이라는 사람이 뭘 하나를 증명을 한 게, 요 SAT 문제가 만약에 P로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풀린다면은, 그러면 P와 NP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AT 문제만 P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으면은 모든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얼은 다 폴리노미얼로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if and only if니까 그 반대도 모든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얼이 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릴 수 있으면은 SAT는 폴리노미얼이 풀린다. 그래서 뭐 증명은 그 호로비츠 알고리즘 책에 굉장히 이제 길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